오늘의 주인공 우디는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어쩌다 누군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 불편해하면 상대방도 불편해하는 게 보여 누구를 만난다는 게 어느새 고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무엇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디의 썸녀가 그에게 먼저 접근해 차나 한잔 같이 할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우디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유머와 개그를 공부하며 어떻게 하면 그녀를 즐겁게 해줄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디가 전에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우디가 재미가 없어 싫다고 했기 때문이죠. 우디 역시 자신의 성격이 어둡고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번엔 좀 다른 성격으로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들뜬 마음으로 데이트 장소로 나갔지만 30분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평소에 말이 없던 우디의 진중함의 매력을 느껴 그의 진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우디는 시종일관 준비해간 말도 안 되는 개그와 유머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고 애써 그녀를 웃기려고 준비해간 우디는 더 이상 어색한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이었던 그의 데이트는 그렇게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 후 그는 이제 사람을 안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창밖에서 들려온 새 소리를 듣고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방에서 가장 높은 해발 2300mm의 에어컨 마운틴입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르기로 마음을 먹고 출발합니다. 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우디는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고 에어컨 마운틴 정상에 도달하면 뭔가를 깨우칠 것만 같았기에 힘들게 올라갑니다. 어쩌면 지금 우디에겐 힘들다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오히려 뚜렷하고 선명해서 명쾌합니다. 사실 그에겐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빠지는 심장소리와 근육의 통증들에 집중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이 정없이 받아들여지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 하는 끊임없는 질문에 내몰립니다. 결국 고통은 우디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고통 속에서 오롯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처럼 스스로 정한 뚜렷한 목표를 세웠고 그에 따른 뚜렷한 행동을 처음으로 실천해 봅니다. 어쩌면 그는 여지껏 모호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싫어 자학하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그 목표에 도달하면 어떤 보상이나 위안 같은 것이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직장 동료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디, 넌 존재감이 없어. 널 생각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 넌 없는 사람 같아. 그러나 우디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게 내가 세상을 비우고 사는 방법이야. 우는 아이 젖준다는 것처럼 세상에 징징대고 우는 정도가 겨우 너희들이 말하는 존재감이란 말인가. 우디는 많은 것들이 자기 욕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지도 않으면 실망이나 후회할 일도 없는데 그 대부분이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없으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 편안해진다고 믿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펭귄같이 떼거지로 같이 모여 살아가는 동물도 있고, 혼자 살아가는 바다거북이 같은 동물도 있듯이 혼자 살아가는 고리평 인간도 있습니다. 우디처럼 말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더 이상 높은 곳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창밖 너머에 산이 있음을 처음으로 봅니다. 우디에겐 에어컨 마운틴이 가장 높은 산이라 생각했는데 더 큰 존재가 있음을 알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방을 나와 다른 세상으로 나가려는데 우연히 두 개의 로봇을 만납니다. 정지, 어디 가십니까? 여기는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난 에어컨보다 더 큰 존재를 찾아가고 있어. 큰 존재요. 슈퍼 AI 말씀이신가요?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은 안 했는데. 그럼 제가 해드리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디. 이우디. 지금 중 예약이 밀려 15일 후 목요일 2시입니다. 장소는 방을 나가 오른쪽 세븐일레븐을 지나 쭉 가시면 됩니다. 슈퍼 AI가 누구니?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아는 게 많은 분입니다. 저희들을 만드신 분이시죠. 요즘 인간들은 그분을 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렇게 우디는 두 로봇이 알려진 대로 계속 길을 가다 밤이 되면 주위에 모닥불을 피며 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너무 추워 나뭇가지를 잘라 불을 피우고 잤는데 그 장작불이 그날은 유독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우디에겐 마치 엄마의 품속에서 자는 듯한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말을 건넵니다. 잘 잤니? 너 어제 무척 추워 보이던데 땔감은 넉넉했니? 그래, 추워서 좀 많이 피웠어. 넌 안 아팠니? 내가 내 가지를 많이 잘랐는데 말이야. 아프진 않아. 근데 너 어디로 가는 길이니? 이곳은 아무도 다니는 길이 아닌데. 어떤 로봇들이 슈퍼 AI와의 만남을 예약해줘서 그리 가는 길이야. 슈퍼 AI는 왜 만나려고 하는 거니? 그를 만나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넌 내 이름을 아니? 우디. 우디가 내 이름이니? 내가 우디야? 우디가 너라면서. 너가 우디란 걸 아는데 뭘 더 알려는 거야? 우디는 사람들이 그냥 날 구분하기 편하라고 만든 이름이고 난 내 자신을 아직 뭐라 불러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슈퍼 AI를 만나면 그가 알려주겠지. 거기 가려면 정말 먼 길인데. 그럼 내 오른쪽 가지를 잘라서 지팡이로 써. 그게 편할 거야. 정말? 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걸 찾을 거야. 하지만 혹시 못 찾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운이 있어야 해. 그것이 좋은 운이던 불행한 운이던 간에. 우디는 한참을 걷고 또 걷다 숲속에서 이번엔 민이라는 존재를 만납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슈퍼 AI 만나러 가는 길이야. 너 혹시 어디로 가면 만나는지 아니? 슈퍼 AI는 왜 만나려고요? 일주일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슈퍼 A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랑 마주쳤는데 슈퍼 A가 더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으면 3만 원을 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냥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3만 원? 네. 슈퍼 AI는 상담비가 10분 무료이지만 더 정확한 말을 듣고 싶으면 프로에 가입을 해야 해요. 슈퍼 AI는 돈 내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전 이 숲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원하는 대답을 찾았다고 말하며 돌아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빼고요. 슈퍼 AI 말고 다른 데서 말이니? 네, 알려줄 순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떨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남자친구 사진을 하나 가지고 싶은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집에 가서 남자친구 얼굴 하나만 좀 그려주세요. 남자친구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리로 데려다 드릴게요. 근데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해보마. 근데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니? 영화 배우예요.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지만서도요. 그래도 아직도 광고가 간혹 들어와요. 한 번 광고 찍으려면 1년씩 걸려요. 그래. 너 참 많이 외롭겠구나. 근데 이 그림이 이게 좀 비슷하니?
웃는 모습이 어색해요. 좀 더 환하게 웃는 걸로 해주세요. 아저씨는 한 번도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웃어보세요. 사람들은 제 남자친구가 멋지게 웃는 모습을 가졌다고 칭찬하면서 부러워도 하지만 사실은 아침마다 2시간씩 웃는 연습을 평생 동안 매일 해요. 멋지게 웃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남과 다를 수 있다는 게 근사하지 않나요? 좀 낫네요. 비슷해요. 이제 절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드디어 우디가 도착한 것은 어느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당신이 AI입니까? 아니야. 난 그런 이름이 아니다. 난 그냥 나무일 뿐이야. 미니가 그러는데 당신이 원하는 답을 주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난 이곳에서 100년 이상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살아갈 예정이야. 운이 좋으면 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많은 인간들이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살면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을 알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간 낭비들을 한단다.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한 거지. 난 사실 이 한 곳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100년째 머무르고 있어. 하지만 난 굳이 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 왜냐하면 많은 존재들이 내가 있음으로 위안과 위로들 받고 또 내 몸이 필요하면 베어다가 갖다 쓰기도 하기 때문이지.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처럼 말이야. 난 그렇게 아무 존재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말이다. 저기 잠깐만요. 아니 근데 왜 본인 얘기만 그렇게 계속 하세요? 제 질문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그래. 그 질문이 뭔데?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누구고 뭐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이런 인간들은 너무 급해. 내가 이거 아는데 100년 걸렸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얻어가는 게야. 그러면서 힐링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해. 나보다 더 가진 게 많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말이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내려놓는 걸 두려워해.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준 걸 고마워하지. 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앞으로도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충분하거든. 그러면 제가 나무인가요? 인형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엇인지는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지. 나에게 중요해 보이는 건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며 너답게 살아가는 거야. 전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일 테니까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내가 되고자 하는 건 오직 불려지는 이름일 뿐이란 걸 너도 알고 있던데. 뭐라 불리던 수많은 이름 중에 그건 그냥 하나의 이름일 뿐이야. 평범함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게 넌 싫은 것처럼 보이는구나. 뭔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날 보렴. 다른 나무들과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 잘난 것도 없단다. 하지만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별다르게 없는 나를 찾아오기에 평생 그런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다리며 이젠 행복함을 느낀단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하지. 그럼 전 뭘 해야 하나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곧 날이 어두워지니 어서 산을 내려가렴. 하산하는 길에 우디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니, 뭐가 있어야 내려놓든 말든 할 텐데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하란 말인지. 체념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우디는 이제 동네 뒤편에 버려진 땅에서 혼자 살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가 쓸모없는 땅을 개간하고 씨를 대충 뿌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조차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지루한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침, 우디는 땅에서 새싹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을 느끼며 환한 웃음도 처음으로 지어봅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며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저 돌을 치우고 씨만 뿌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척박한 땅에서 생명체가 솟아오를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는 자기가 누군지 또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식물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낍니다. 난생 처음으로 어떤 대상에게 자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디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중요한 존재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전 큰 나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지팡이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우디는 그 나무가 이미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지팡이 때문에 나무까지 반을 잘라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땔감으로 다 베어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그에게 고맙다란 말조차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찾아갑니다. 근데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걸 보고 우디는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작은 나무 역시 큰 나무처럼 자신이 어떤 다른 존재가 되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자신을 완성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룻밤을 그 나무와 보냅니다. 이 밤은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 따스한 온기가 올라오는 걸 느끼며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지금은 알 것만 같았습니다.